오직 자연이 허락해야만 담을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 옛날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프스는 신의 땅이라 불리며 인간이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으로 여겼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둡니다. 발끝으로 만나는 대자연의 경이로움. 저 물보라 좀 보세요. 그 마지막 여정은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국토의 60%가 산악지역인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호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죠. 알프스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는 물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한 물의 향연을 찾아 나선 길. 여정은 융프라우 아래 라우터프루넨을 향합니다. 빙하에 깎인 500m 높이의 암벽 사이로 마을이 형성됐죠. 해발 795m 골짜기에 있는 협곡마을 라우터프루넨. 융프라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으로 올라가는 길 중 차가 들어가는 마지막 마을이죠. 마을엔 무려 72개의 폭포가 있는데 그중 트리멜바흐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빙하 폭포입니다. 융프라우에서 시작된 만년설이 녹은 물은 골짜기를 거쳐 지하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밖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협곡 가까이에 닿을 수 있죠. 물소리만으로도 폭포의 거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이 만들어 놓은 대자연의 모습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는 표현을 와라는 단어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와. 바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물줄기는 초당 2만 리터나 쏟아져 내립니다. 저 위에 융프라우 빙하가 녹아서 협곡을 타고 쏟아지다가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좁은 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간 동굴 안. 밖에서 볼 땐 짐작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 이어집니다. 바위 틈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300m) 아래로 떨어지는 거대한 물살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물의 근원은 바로 융프라우를 비롯한 알프스 7개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빙하. 생명의 젖줄, 물의 여정이 시작된 융프라우로 향합니다. 융프라우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마을 그란델발트. 해발 1034m의 고원지대로 융프라우 베이스 캠프인 인터라켄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엔 큰 빙하가 두 곳이나 있어 빙하 마을로도 불리죠. 와, 맑다 맑아. 누구나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 역시 알프스 빙하가 골짜기를 흘러내려온 물이죠. 알프스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약수물이 흘러내려서 트레킹 하시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알프스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발로 즐기는 도보 여행이죠. 스위스에는 5만 킬로미터가 넘는 총 32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 중간마다 산악기차가 있어 언제든 숨을 고르며 오를 수 있죠. 이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기차는 저기 뒤에 아이그 북벽 속을 터널로 통과해서 융프라우까지 다다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르는 산악 열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설을 1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896년에 착공해 무려 16년 만에 완성된 기찻길. 인트라켄에서 시작해 해발 3,454m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까지 향합니다. 융프라우는 스위스 알프스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젊은 아가씨란 뜻의 지명이 말해주듯 곡선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산세가 절경을 이루죠. 2001년 수많은 봉우리를 제치고 융프라우는 알프스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됩니다. 종착역인 융프라우 요흐에서 4시간이면 정상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높은 곳까지 오르죠. 밑에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눈이 없는 완전 봄이 온 초원지대였는데 여기 위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 않고 겨울입니다. 하얗습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산을 제대로 즐길 줄 압니다. Ça, c'est un grand rêve parce que moi, autrefois, j'ai travaillé, il y a 35 ans, j'ai travaillé en Argovie, en Suisse, ici. Et je n'ai jamais eu assez de monnaie pour venir ici. Et maintenant,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suis ici. Ça, c'est vraiment un rêve, c'est très joli. Vous allez où? Bon, on veut encore faire une promenade un peu. Tiens, au revoir.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역시 융프라우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 중 하나. 운 좋게도 구름 한 점 없는 융프라우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프라우의 진짜 아름다움은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망설이지 않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스위스를 이동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이색적인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산이 가로막혀서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옮겨갈 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차량으로 터널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 터널을 건너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배 자동차를 태우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기차를 이용합니다. 1980년 완공된 고타드 터널은 길이 17km의 자동차 터널로 불과 15분이면 터널 전체를 통과할 수 있죠. 스위스 남서부에 있는 호반 마을 모르주. 알프스의 눈이 녹아 만든 레만호를 끼고 있죠. 호수를 품은 동화 같은 마을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여생을 보낼 만큼 마음을 앗아가는 곳이죠. C'est déjà une ville que je trouve pittoresque, qui est pas trop grande, où on vit très bien. Mais moi, je ne vis pas à Morges, mais je trouve la ville, elle est très agréable. Elle a des bonnes zones piétonnes pour les gens, et puis je trouve ce parc splendide.
레만호로 이어진 또 다른 마을 몽트르에도 휴양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레만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과 이 환경들은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과 그 다음에 호수 그리고 이 꽃 모든 환경이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알프스의 물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풍경은 이곳을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켰죠. 그룹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는 그의 마지막 앨범 메이드 인 헤븐을 이곳에서 작업했습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이 그의 음악을 완성했죠. 고요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도시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됩니다. 융프라우가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면 마터호른은 거칠고 투박한 매력을 지녔죠. 비록 구름 속에 감춰두는 날이 더 많지만 한 번 모습을 드러내 보일라 치면 용맹한 자태로 나섭니다. 마터호른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는 스위스 발레주에 있는 체르마트, 해발 1620m에 있는 청정마을로 전 세계에서 마터호른을 오르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아들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없이 전부 다 전기 자동차입니다. 택시도 전기, 그 다음에 교통수단도 전기, 전부 다 전기를 이용하고 있고 인구 6,000명 남짓한 작은 산골 마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150년 전. 영국의 한 등반가에 의해서입니다. 1865년 영국의 등반가 에드워드 윈퍼가 누구도 오를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마터호른을 오르면서 유럽은 새로운 등반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터호른을 오르는 산악열차는 1898년 스위스에서 처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산 허리를 깎고 단단한 암벽을 뚫어 만든 기찻길은 마터호른과 근접한 고르너그라트역까지 운행됩니다. 종착역에 닿기 전 몇몇 정거장을 지나옵니다. 마을 아래는 침엽수림이 자라지만 해발 2288m 있는 마을 순회가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알파주 지대입니다. 풀만 무성한 초지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죠. 겨울잠에서 깬 마르모토가 봄 소식을 전합니다. 마르모토예요. 봄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녹고 새싹이 돋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봄이라 가지고 난 겁니다. 녀석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오릅니다. 아직은 겨울 끝자락이지만 여름이 오면 온통 푸른 빛으로 물들죠. 여름부터 첫눈이 오는 9월까지 가축을 방목해 목축하는데 이때 목동이 사용하는 집 게디가 마을 곳곳에 늘어섰습니다.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지붕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지붕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온돌장처럼 넓은 이런 기와장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알파즈 지역은 겨울에 밑에보다 적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지붕에 나무를 덧댄 건 눈이 내려앉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 눈이 많은 지역에서 나무로 지은 집이 썩지 않으려면 축대를 높여야 했습니다.
지붕에 올린 돌은 이때도 사용했죠. 눈길 닿는 곳 어디에나 마터호른이 보입니다. 거대한 호수에 닿기 위해 작은 골짜기를 지나는 물. 알프스 물의 여정이 시작된 그곳과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이 정겹게 들리는 이 맑은 물소리가 얼마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한 길이 있는지, 가다가 폭포도 만날 것이고 협곡도 거쳐야 되고 큰 호수를 거쳐서 바다까지 갈 길이 꼭 사람 살아가는 인생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지금 이 처음 물줄기는.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물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마터호른으로 향하던 중 순회가 기차역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들러봤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긋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석양이 내릴 무렵 멀리서 바라보면 마터호른이 황소뿔이란 뜻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마터호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해가 고개를 내미는 만큼 장밋빛으로 물드는 고혹적인 모습입니다.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기차를 마다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눈밭을 오릅니다. 마터호른을 남성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칠고 뾰족한 바위 때문에 오를 때 거친 숨을 토해내기 때문이죠. 정상을 향하며 내디딘 발걸음. 올라온 걸음만큼 발 아래로는 철정이 더해집니다. Bonjour madame. Ça va? Chaudement. Vous êtes parti quand? Vous êtes parti où? Oh, pas depuis loin de Riffelberg. Ah, Non, c'est pas. Il n'y a pas d'exploit. vous êtes fort, hein? Non. Si. Non, non, on n'est pas fort. Allez, bonne continuation. Merci. Bonjour. Bonjour, Vous venez d'où? de la Suisse, Ouais. depuis Riffel-Alpes et puis avec le train, une station. Et puis, Vous avez on a- pris un petit train jusqu'à... Oui, Ouais. parce que un petit, c'est pas possible de marcher. Ah d'accord. Oui. Et puis on a marché avec les chaussures normales, Ah, d'accord. comme vous. La raquette, oui. Et maintenant, Ok. il reste avec ces chaussures. La raquette et le paysage magnifique. Qu'est-ce que vous pensez? Oh, c'est vraiment magnifique. Oui. Au revoir. continuez. Merci, même à vous. 두 눈이 아닌 가슴으로 알프스를 담아낸 사람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얀 눈밭. 하지만 그 길을 의심 없이 오르는 것은 눈과 구름에 쌓여 형체를 분간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그곳엔 마터호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생명력 넘치는 마터호른의 기운이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구름을 뚫고 들여다본 알프스의 속살. 만년설이 새하얀 이불보처럼 단단한 바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가 대륙의 충돌에 의해서 바다에서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저 빙하는 수만 년을 흘러 이렇게 지금
계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 골짜기를 내려오며 만든 얼음바다.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빙하도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숨겨진 알프스의 비경을 지금처럼 눈앞에 두고 감탄할 수 있음은 (189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등산 열차 덕분입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밭을 붉은색 기차가 가르는 풍경도 또 하나의 볼거리죠. 마터호른을 향해 달리는 톱니바퀴의 행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길의 풍경도 달라질 테죠. 마터호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는 해발 3,089m에 있는 호르너그라트 기차역. 체르마트에서 출발한 기차가 종착역인 이곳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남짓. 이곳은 마터호른 외에도 알프스에서 두 번째 높은 몬테로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와, 이 내 작은 가슴이 아주 여기 오니까 뻥 뚫립니다. 360도가 완전히 그냥 시야가 다 트여서 한눈에 이 젤마트 산군의 모든 산이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4,000m급 봉우리 29개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장관. 구름이 걸쳐진 봉우리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데요. 뾰족한 봉우리 덕분에 마터호른은 알프스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마터호른 봉우리에 닿으면 비로소 시작되는 생명의 여정. 결코 닿을 수 없는 두 개의 세상,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마터호른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